전사 at과 in 이거의 차이, 그리고 또 영어 공부에 있어서 전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사 at 같은 경우에 장소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문법서나 문법 수업을 들어보면 전사 at이 장소를 나타낼 때는 특정 지점을 가리킨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보세요. 버스 정류장이 거의 뚫려 있죠? 그러면 나 버스 정류장에 있다라고 할 때 I'm at the bus stop이 맞습니까? I'm in the bus stop이 맞습니까? at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 뚫려 있어요. 두 번째 서판교 어디 몰 입구 쪽에서 보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입구 쪽에서. 그러면 입구라는 것은 막혀 있지 않을 뿐만 아니고 경계가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surrounding area, 주변부까지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at the entrance라고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나 버스 정류장에 있다는 것도 버스 정류장을 기준으로 30m 떨어져 있어도, 그러면 나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30m 있는 어디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street vendors, 길거리 음식 가판대에서 떡볶이를 먹은 것도 나 지금 버스 정류장에서 너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즉 엄밀히 말하면 갇혀있는 공간이 아닌 뚫려있는 공간 중에서 그 지점을 중심으로 그 주변부를 다 아우르는 포괄적인 전사가 바로 at이에요. 따라서 I'm at the bus stop, 그 다음에 I'll see you at the entrance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명확한 설명이에요. 어떤 지점이 아니고. 오케이? 두 번째 S, 장소를 가리킬 때는 뭐냐? 공간을 강조할 것인가 개념을 강조할 것인가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 카페에 있어 할 때 나 카페 안에 있다라는 말을 넌지시 하고 싶으면 in the cafe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너 지금 뭐 하냐? 이러면 나 카페에서 책 작업하고 있지? 이러면 I'm working on a book at a cafe라고 그러지 in a cafe라고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공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카페라는 개념이죠. 퉁치는 포괄적인 겁니다. 그럴 때 at the cafe, at a cafe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카페에서 보자라는 얘기인데 Let's meet in the cafe라고 잘 안 해요. at the cafe라고 그러지. 왜냐? in은 건물 공간, physical space를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의도가 전혀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인데 제 책에 나오는 표현이네요. 나 스타벅스에 있거든. 얘들아 누구 뭐 좀 내가 사다 줄까? 이러면 I'm in Starbucks라고 할까? I'm at Starbucks라고 할까? at이라고 그래요. I'm at Starbucks. Does anyone want anyth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이 좀 더 at을 장소의 측면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지 특정 지점을 가리킨다? 상당히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 안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surrounding area까지 다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무조건 working이나 sitting at a desk라고 하는 거야. 책상 위에 앉아서 공부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책상을 중심으로 떨어져 있어도 주변부에 있으니까 sitting at a desk가 맞다. 그러면 전사 in이 장소를 나타낼 때는 첫 번째 대원칙이 뭐다? 어떤 건물 안이나 교실이나 사무실처럼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in the office입니다. 갇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뚜껑으로 덮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in이에요. in the building. 건물 안에 있죠. 그러면 또 쉬운 게 있습니다. 뭐 도시라든지 행정구역상 나 광진구 살아요. 아니면 뭐 서울에 살아요. 이러면서 무조건 in이에요. I live in Seoul, I live in 광진구입니다. 그 행정구역 무조건 in이죠. 어렵지 않죠. 나라도 무조건 in이에요. In South Korea, in Japan 이렇게 얘기하지 s를 쓰는 사람 본 적이 없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의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 암기예요. 어떤 사람이 긴 시간의 범위일 때는 in을 써라 이러는데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0년에 태어났다라거나 이런 것들, 아침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굉장히 레인지 범위가 커요. 그런 것은 다 in을 쓰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I was born in 2000. We will meet in the morning.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 그런 식으로 이론화시키기 쉽지 않아요. 이건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사 in은 그룹핑, 한데 묶는 역할을 하는 걸 합니다. 개별적으로 나뉘어진 연도를 또 포괄적으로 묶을 때도 1990년대에는 이러면 in the 1990s 이런 식으로 합니다. 즉 1990년대라는 것은 90년부터 99년까지를 다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35세 때라고 하면 at 35라고 하지만 나 30대예요 라고 하면 I'm in my 30s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때 in은
개별 남바를 다 한 그룹핑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사 in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개념의 in이 있어요. 뭐냐 하면 부정문, not이 들어가 있는 현재 완료, have pp나 have has pp, 즉 haven't done something이나 hasn't done something이 있어서 나 너 안 본 지 벌써 한참 됐다. 나 제프 안 본 지 10년 됐다. 이러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동안을 for로 배웠기 때문에 in이라는 것은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원어민들은 현재 완료 부정문에서는 10번 중에 8번 in을 씁니다. for를 안 쓰고. 그러니까 for도 맞는 영어인데 in을 훨씬 빈도수가 높다는 것에서 우리의 헷갈림이 시작되는 거죠. 따라서 I haven't seen him in years 이런 식으로 훨씬 많이 얘기하고, 예를 들어 I haven't seen him in years는 for도 맞지만 부정문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둘 다 됩니다. have pp, has pp, had pp인데 not pp 이럴 때는 in을 압도적으로 많이 써요. for도 맞지만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어려운 게 기다리고 있고 저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하나 남아있는데요. in이 시간일 때, 예를 들어 우리 한국말은 이제 방학이 20일 남았다 이런 말을 해요. 나 그 다음에 15분쯤 있다가 거기 도착할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애매한 표현이야. 차라리 15분 후에라고 해버리면 명확하죠. 근데 15분 있다가 도착한다는 것은 14분 있다가 도착할 수도 있고요. I will be there in 15 minutes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왜 그러면 그게 in 저거냐, 현재 시점부터 미래 시점에 남아있는 그 시간을 다 in으로 표현해요, 걔들은. 따라서 I will be there in 5 minutes 하면 5분 있다가 도착한다는 것은 3분 있다가 도착할 수도 있고, 최종 마지노선이 5분 있다가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나타내는 in. 조금 느낌 오십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방학이 20일 후에 시작된다거나 시험이 15분 후에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럴 때도 원어민은 in을 써요. 아까 전에 나 15분 있다 도착한다는 것은 13분에 도착할 수도 있고 15분에 도착할 수도 있어요. 그게 1번 카테고리예요. 근데 2번 카테고리는 정확하게 20일 후, 그 다음에 정확하게 15분 후에 시험 시작한다 할 때도 in을 써요. 그러면 vacation starts in 20 days 이러면 20일 있다 시작해놓고 18일 있다 시작할 수는 없는 법이에요. 교육청에서 그 하달된 그게 있는데, 그 다음 시험이 15분 있다 시작하는데 갑자기 12분 있다 시작하면 애들 패닉 빠지죠. 마지막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면 we will begin the test in 15 minutes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15분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용법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맥락상이라고 할 것도 없이 딱 논리적으로 두 개로 규정됐어요. 그냥 시스템적인 것은 픽스드 돼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차가 막히거나 어느 약속 장소 갈 때는 변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둘 다 in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at이라고 하는 것이 장소일 때는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surrounding area까지 다 가리킬 수 있죠. 하지만 숫자가 나올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숫자가 나올 때 in은 뭐였죠? 좀 더 큰 덩어리였죠. 2010년에 태어났다는 것은 2010년 1월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12월에 태어날 수도 있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의 연도를 중심으로 1월에서 12월까지 다 묶어버리기 때문에 in이 생긴 것이죠. 어원을 따지는 거예요. 이것은 언어학적으로. I'm in my 30s도 31살부터 39살까지 다 묶어버리니까 in을 하니까 포괄적인 단어예요, in이. 그런데 숫자에 at이 붙는 것은 딱 그 숫자 하나만 가리킵니다. 따라서 내가 25세 때 이러면 at age 25라고 하지 in 25라고 하지 않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데 얼마에서 나는 팔 거야 이러면은 at 3,000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3,000원 딱 하나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은 in을 쓸 수가 없죠. 이것은 매우 쉬운 겁니다. 이제부터는 좀 포괄적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 이어집니다. 영어회화를 공부할 때 전사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냐? 전부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사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영어에는 전치사가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사를 안 개입시키고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사로 표현했을 때 문장이 간결해지고 더 네이티브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영어 강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사를 못 쓰면 표현에서 막히기 시작하고 문장이 굉장히 장황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선수가 지금 다저스하고 계약이 돼 있다 이러면 우리는 동사로 표현해요. 근데 원어민들은 He's actually under contract with Dodger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자꾸 원어민하고 대화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챗GPT하고 연습하는 것도 내 몸에 들어있는 영어가 있어야 뭐가 늘지. 그거하고 연습은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인풋을 많이 쌓아두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경주를 시켜요. 그러면 이런 인풋을 정확하게 많이 쌓아놓고 원어민들이 다빈도로 쓰는 것을 쌓아놓고 연습하는 사람은 나중에 1년 만에 이만큼 들어있어. 근데 이것이 부실한 상태에서 계속 드라마만 보거나 AI하고 연습하면 5년 걸리는 거야. 완전히 갭이 벌어지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단순 암기로는 안 돼요, 전치사가. 요일 앞에 on을 쓴다. On this Wednesday, on Wednesdays. 이런 식으로 단순 암기를 해가지고는 나중에 변수가 생기면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원어민들이 생활 영어건 미디어 영어건 전치사를 안 쓰는 영어는 하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전치사를 비켜가는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민의 영어하고 생김새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전치사를 꼭 알아두시라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